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 맞나요? 그래서 교재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행법규의 위반까지 확인하시고 1번지만 빨리 풀어보시고요. 자, 한번 보시면요. 1번 지문입니다. 사업법 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한번 쭉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일로 오시죠.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일단 무효이다 해서 A 같은 경우가 B라고 하는 자에게 야, 내가 너한테 계약상 근거해가지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급부한 게 있는데 우리 둘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줘 라고 하면서 A가 B한테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한다 했을 때 이 B 같은 경우가 항변을 하기를 야, 민법제 746조 본문에 항변을 하죠. 빨리 조문 읽어보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른바 불법 원인급여죠. 불법 원인급여다. 그래서 네가 내하고 계약해가지고 급부를 한 것은 불법 원인에 근거한 급부이기 때문에 너는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B가 항변할 수가 있다. 이때 이 B라고 하는 자가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항변했을 때 이 불법 원인의 의미가 무엇이 관련해가지고 약간 대립이 있는데 판례 입장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죠.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무효인데 민법상 많고 많은 무효 사유주들 중에서도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A하고 B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됐을 경우에만 불법 원인 급여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A하고 B 사이에서의 계약이 무효인 이유가 민법제 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는요, 여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가 B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단당에서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반환 청구하고 B 같은 경우가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항변했을 때 또 A 같은 경우가 재항변하기를 그래,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불법 원인 급여이지만 민법제 746조 단서 불법성이 나한테는 없고 너한테는 있다. 또는 불법성 비교론에서 우리 둘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네가 현저히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구조 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일로 오시면 만약에 103조 위반이 아니고 단순 강행법규 위반.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이긴 한데 단순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겠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원칙이 반환 청구 못하는 게 원칙이다까지 떠올리신 다음에 다시 지문을 봅시다. 자, 이 지문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담배 사재기 해가지고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1억치인가 담배 샀더라고. 알바생 모집해가지고 담배 임사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려 하고 지급했던 담배 구입 대금은 한번 끊으신 다음에 민법제 103조 위반은 아니죠. 민법제 103조 위반까지는 아닌 것이고 담배 사업법이라고 하는 단순 강행 규정 위반에 불과하다. 그러면요, 결국 처음부터 민법제 746조 본문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이 계약이 무효지만 민법제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인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게 이제 민법제 103조 위반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른바 이중매매에 대해서 이제 지문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교재 18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제일 끝에 보시면 이제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1번이 중요하다 해서 명의신탁 같은 경우가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단순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이지 민법제 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수타자 명의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1번 잘 체크했다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페이지를 가신 다음에 이중매매 확인하시고 1번, 2번, 3번 한번 쭉 풀어볼게요.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가시면요.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 B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한번 끊으시고, 지가 직접 제2매수인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구할 수는 없다까지 한번 일단 끊어주신 다음에 사안을 봅시다. 자, A 같은 경우가 매도인이고요. B 같은 경우가 제1매수인이다. B가 첫 번째 제1매수인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제2매수인 되겠습니다. 매수인이다. 자, 그런데 A가 이제 C한테 이렇게 먼저 이전 등기했다. 이전 등기했을 때 A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라면 A하고 C 사이의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자에게 이른바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기 때문에 C 명의의 이전 등기는 원칙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직접 말소뿐만 아니라 A를 대비해서도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C 명의 이전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이른바 A의 배임 행위에 C가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이전 등기했을 경우는요, 그때는 C 명의의 이전 등기가 무효 등기입니다. 무효 등기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이 무효인가 유효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 등기라고 하는 것, 즉 C 명의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가 A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면 매매 계약,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유효하고, 더 나아가서 A라고 하는 자에게 처분권이 필요하다. 즉 A하고 C 사이에서 A의 이른바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도 유효했을 때, 즉 채권 행위, 물권 행위 둘 다 유효했을 때의 C 명의 이전 등기가 유효하다. 근데 만약에 A하고 C 사이에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요, C 같은 경우가 적극 가담했을 경우는요,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민법 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의 경우는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버리면 제2매수인 C 명의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무효이다까지 이해되실 겁니다. 됐죠? 그러면 C 명의의 이전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B가 C를 상대해 가지고 첫 번째 직접 B가 C에게 직접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느냐? 민법 제 214조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려면 첫 번째 비소유인 사실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C 명의로 등기가 된 사실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 C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사실이 필요할 것이다 했던 거죠. 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 관련해가지고 B 같은 경우는 민법 제 186에 근거했을 때 아직까지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X 토지에 대해서 B가 등기를 한 바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B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법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B는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C 명의의 이전 등기가 무효 등기를 할지라도 B가 아직까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직접 행사해가지고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이때 자, B 같은 경우가 직접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A가 C한테 가지고 있는 민법 제 214조에 관한 권리를 이렇게 C가 대위해가지고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가지고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이제 일로 오시죠. 자,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려면 피보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피대위 권리의 존재가 필요하다까지 먼저 떠올리신 다음에 요 사안에서요, A가 직접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가 C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어떤 쟁점이에요?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에 A가 C한테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하는 것도 행사할 수 없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A하고 C 사이에서 계약이 무효인 이유가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A 같은 경우는 AG가 직접 C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A가 직접 할 수는 없긴 한데 B가 대위하는 경우는요,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A가 C한테 직접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즉 피대위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B가 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니라고 하는 비판도 있긴 한데, 자, 이중매매의 경우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가지고 오는 기본적인 이유는요, 제1매수인 B 같은 경우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즉 B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해가지고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A가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 A 같은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가 직접 C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는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B가 대위를 하는 경우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이 법리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제1매수인 B 같은 경우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한 거다. 따라서 A가 직접 말소 구하는 것이 아니라 B가 A를 대위해가지고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여드리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다시 오시면 결국 B가 직접 C명의 이전 등기는 말소할 수 없겠지만 B가 A를 대위하는 것은 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노트 있으니까 좀 지울게요.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직접이라고 하는 말하고 대위라고 하는 말을 잘 구분해가지고 푸셔야 된다 느낌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말소 구할 수 없다. 왜? 아직까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다만 B는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됐던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매도인 A를 대위해서 C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을 보시면 부동산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른바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경우죠. 가담을 해가지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른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즉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가 단순 선의인 경우라 할지라도 별도의 권리 취득 원인이 없었을 경우는 보호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해 X 토지를 제2매수인 C로부터 다시 한 번 더 매수했던 D, A가 C에게 매도했고 C한테 이전 등기했고 C로부터 한 번 더 매수했던 D 같은 경우가 내가 X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유효하게 취득한다라고 믿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됐습니까? 103조 위반에 의해서 무효는 통정 등의 경우와 달리 절대적으로 무효인 경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즉 D 같은 경우는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 요것도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A가 매도인, B가 제1 매수인, C가 제2 매수인, 이렇게 A하고 C 사이에서 적극 가담을 했고 그에 근거해가지고 C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C가 내 거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D한테 양도했다. 양도하고 D 같은 경우가 이전 등기를 했다. 했을 경우에 D 같은 경우가 이 X 토지의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가, 취득하는가를 묻게 되면 똑같습니다. D 같은 경우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하게 취득하려면요, 첫 번째 C하고 D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고, 채권 계약이 유효하고, 두 번째 물권 행위가 유효하고, 물권 행위가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 물권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세 번째 등기가 격려되었을 것, 민법 제186. 요 세 가지를 다 충족했을 경우는 D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다. 첫 번째 여러분들 1번 C하고 D 사이의 채권 계약은요, 유효하죠.
강사야 103조 위반 아니냐? 그거는 A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인 것에 불과하고요. C하고 D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2번은요. 그렇죠. 물권행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매도인 C한테 X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안을 보시면요. A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민법제 103조 위반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C가 처음부터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왜 C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그럼 결국 C한테는 X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서 이 사안의 경우는 이것도 통과했고 이것도 통과했지만 물권행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D 같은 경우는 결국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는 거다. 강사야 어차피 D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면 1번이든 2번이든 큰 문제 없지 않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민법이 안 되는 거죠.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D는 C한테 민법제 570조에 근거해가지고 나머지 요건만 구비했다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C하고 D 사이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요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채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라면 D가 C한테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물을 수가 없다. 다만 동상 같은 경우는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고 결국 C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을 D한테 매도한 자이기 때문에 D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도인 C에게 민법제 570조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570조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책임 물을 때는요.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이 뭐죠? 그렇죠. 판례에 의했을 때 이행이 배상설이죠. 이행이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 꼭 다 하시고. 그래서 이중매매는 온전히 다 이해를 하려면 민법의 3분의 2는 알아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기출지문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D는 유효하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보호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3번 지문을 봅시다. 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읊으면 민법제 103조의 법리 같은 경우 이른바 반사회적 무효론이라고 하는 판례의 입장 같은 경우를 우리 법원 같은 경우는요 이중매매뿐만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갖다 쓰고 있다, 유출하고 있다까지 한번 떠올려 주신 다음에 한번 지문을 봅시다. 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B가 취득 시효를 주장하면서 이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에 대한 입증까지 마친 경우다.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자가 토지의 원래 소유자, B 같은 경우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20년 이상 자주로서 점유를 해가지고 평곤하게 점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20년을 채워가지고요. 이제 B 같은 경우가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했다. B가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완성을 시킨 사안이었다. 그래가지고 B가 이제 A한테 이때 취득 시효 완성을 청구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 구하는 소를 B가 A한테 제기했고 입증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가 B한테 이제 이전 등기 해주시러가지고 그 뒤에 요때 A가 제3자 C라고 하는 자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넘겨주었다까지 합시다. 자, 이랬을 경우에 첫 번째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B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A가 제3자 C에게 목적물을 처분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C 같은 경우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B가 A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B가 A한테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B가 A한테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 B가 A한테 민법제 390조에 근거해가지고 체불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거, B가 A한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A한테 인정이 되려면 이른바 고의 가실이 필요하다. 따라서 B가 A한테, A가 제3자 C한테 목적물을 처분하기 이전 단계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A한테 고의나 가실이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B가 A한테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B가 A한테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장 부분도 같겠죠. A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 C한테 처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첫 번째, B가 A에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A하고 C 사이에서 A가 이미 B라고 하는 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의 배임적 행위에 C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서 가담을 했을 경우는요, 이중매매와 차이가 없죠. 보세요. 이중매매 같은 경우도 매도인 A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이전 등기 의무가 자기한테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배상행위를 하고 거기에 C가 끼어들었다. 똑같이 A가 취득시효 완성시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배임행위를 하는데 이 C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 경우에는 또 A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무효다. 그렇다면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C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C가 소유권 자체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해서 만약에 A하고 C 사이에서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C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C 명의 이전 등기는요, 무효 등기에 불과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똑같은 법리죠. 그래서 복습액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제3원칙, 취득시효의 제5원칙 중에서 3원칙을 한번 딱 보시고 다 기본서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봅시다. 마친 경우에 A 같은 경우가 X 토지를 C한테 처분해가지고 이전 등기함으로써 B라고 하는 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B는 불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X 토지에 대한 것을 취했던 C 같은 경우가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똑같죠.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C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A의 물청을 대위 행사해가지고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시킨 다음에 다시 자기 이름으로써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B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20페이지 보시고요. 자, 부동산 소유자가 똑같은 사안 같죠. 취득시효가 된 사실을 알고서도 제3자하고 통모해가지고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는 민법제 103조 위반에 의해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C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것은 A가 추인하더 효력이 없다. 이게 뭘 지금 묻는 문제겠습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민법제 103조 위반에 의해서 무효인 계약의 경우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그거 묻는 거죠. 해서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이기 때문에 A가 추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즉 유효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고요.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지문 조금 긴데 다 읽을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양해하여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밑줄을 그어두시고요. 그어두시고 자, 봅시다. A 같은 경우가 이른바 실질적 주채무자,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A 같은 경우가 신용불량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A 같은 경우가 돈을 빌렸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해서 B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B라고 하는 자가 명의를 대여했다. 해서 B가 명의 대여자이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기관이든 뭐 은행이었다라고 합시다. 은행이었다. 그럼 처분 문서 등에 의했을 때는 B하고 C 사이에서 일단 대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었을 거예요. 대출 계약이 이렇게 체결되었을 것이다.
자, 문제는요, 이때 C 같은 경우가 이제 B라고 하는 자에게 1번 대출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하겠죠. 내가 너한테 대여했던 돈 돌려줘 라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니까 요 B 같은 경우가 2번이죠. 항변하기를, 야, 니하고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108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대출금이라고 하는 것, 대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B가 항변을 할 겁니다. 했을 때 이러한 B의 항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B가 명의를 대여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법률적 효과에 대한 책임적 의사는요, B한테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B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자에게 대출 계약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판례의 원칙이었다. 다만 문제를 풀 때 B하고 C 사이에서 예외적으로, 야, C가 B한테, 야, B 네가 나한테 진짜 명의만 빌려주면 절대 너한테는 법적 책임 묻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등과 같은 이른바 양해 또는 통정을 했다고 하는 별도의 개별적 사실이 주어지는 경우는요, 그랬을 경우는 B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출 계약은 민법제 108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C는 B한테 뭐 할 수 없다? 대여금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때 우리 판례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경우는 C가 누구에게 A라고 하는 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인데 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듣기 마시죠.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문제는 먼저 계약의 상대방이 먼저 확정되고 확정된 다음에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일단 B하고 C 사이에서 대출 계약이 됐다. 다만 B하고 C 사이에서 통보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는 108조에 의해서 대출 계약이 무효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B하고 C 사이에서의 대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다시 또 대출 계약의 상대방이 A로 바뀐다라고 해가지고요, 앞뒤에 순서가 안 맞다 그래 비판이 있긴 한데, 일단 판례를 정리하실 때 B하고 C 사이에서 양해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대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C가 B한테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까지 떠올려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오시면 양해를 했다 제 끝에 보시면 제3자 비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줄 밑에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옳은 질문이죠. 이 양해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요, 유효한 게 원칙이니까 법적 책임을 진다까지 두 개를 잘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먼저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2번 질문까지 봅시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 질문인데, 갑이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자금에 대해서 차용하고 담보조로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뒤에 다른 분들께서 집행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일단 을한테 양도를 했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담보 가등기를 했을 사안에서 병 같은 경우는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2번 질문 틀렸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이 실제는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요. 자, 먼저 A 같은 경우가 이제 병의 채권자였습니다. 갑합시다. 갑이죠. 갑. A가 갑의 채권자인 사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이렇게 있었고, 갑에게 이제 X라고 하는 토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를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제 갑하고 병이라고 하는 자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금전대차 계약이죠. 금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고, 더 나아가서 야, X 토지에 대해서 담보 목적으로 너한테 가등기 해줄게 해가지고요, 2번 해가지고 가등기 설정 계약도 함께 했습니다. 설정 계약도 했다.
근데 병명의로 이제 가등기 하기 전 단계에서 이 A라고 하는 사람들께서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 등을 해버리면 그 뒤에 가등기 해도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쓰기를 갑이 먼저 재빨리 을이라고 하는 자하고 가장매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가장매매를 세 번째로 한 다음에 네 번째로 을 명의로 매매 계약에 근거한 이전 등기했고요. 이렇게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상태에서 다섯 번째 병 명의로 가등기를 이렇게 설정을 해준 사안이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경우에 A 같은 경우가 이 갑이라고 하는 자를 대위해가지고 병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병명의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즉 무슨 말이냐?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이 A가 이렇게 대위해가지고, 좀 알아서 그리세요. 대위해가지고 이 병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럼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려면 피대위 권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결국 갑이 병한테 병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같은 말이에요. 갑이 병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해되죠? 하니까 자, 이 병칙에서 이제 항변을 하기를, 병이 첫 번째 항변하기를, 첫 번째가 1번이 나는 민법제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이다. 따라서 내가 악의가 아닌 이상은 내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병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병 같은 경우가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입니까? 아니겠습니까? 그쵸.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안에서 병 같은 경우는요, 을하고 가등기 설정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X 토지의 주인이었던 갑하고 가등기 설정 계약을 했고 형식적으로 가등기 등기만 을한테 오고 난 다음에 한 것에 불과했습니까?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관을 믿고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는요, 이 제3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강사의 병명의의 등기가 무효니까 A가 대위에서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겠네? 그렇진 않아요. 항변 2번을 보시면 동사안의 경우에 병명의의 가등기는 결국은 유효한 등기입니다. 왜요? 실체 관계와 부합하죠. 실체 관계와 부합하다. 즉 병 같은 경우는 비록 을의 이전 등기에 바탕을 두고 병명의로 가등기했지만 결국 갑이라고 하는 자, 즉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갑하고 금전 대차 계약함으로써 피담보 채권도 있고 진짜 주인이었던 갑하고 가등기 설정 계약도 했고 그 다음에 가등기 했기 때문에 비록 이전 등기는 을명의 이전 등기에 바탕을 둔 가등기이지만 결국은 시장계가 부합한 등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병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사실 일로 오시면요, A 같은 경우가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느냐, 이 병명의의 등기는 비록 병 같은 경우가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실부합해서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결국 A가 갑을 대위해가지고 병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까지 하신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경우에 병명의의 등기가 실부합해서 유효한 등기니? 라고 물었을 때 하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108조 제2항에 포함되니? 묻는 경우를 항상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틀리지 않고 시험에 빨리빨리 붙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강의 느낌 오실 겁니다. 해서 기본 강의 듣고 8 강의 듣고 요거 딱 들으신 다음에 또 한번 기본서 쫙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면 법원지 민법 시험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